경남 진주의 좁은 골목,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 나는 엄마와 단둘이 산다.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었고 겨울이면 집 안보다 밖이 더 따뜻할 때도 있었다. 내 이름은 박지안, 올해 12살이다.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돌아온다. 병원 청소 노동자, 월급은 빠듯하고 얼굴은 항상 피곤하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다. 나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고 TV에선 강풍주의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지안아, 나왔다. 엄마 오늘 엄청 특별한 걸 데려왔어. 엄마의 품 안엔 구멍난 비닐봉투. 그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엄마 뭐야, 설마 생선? 아니야, 강아지야. 2마리야. 나는 소리쳤다. 엄마, 우리 개 키울 형편 아니잖아. 하지만 엄마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풀며 말했다. 5일장 한복판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더라. 눈도 못 뜬 채 차가운 땅바닥에 버려졌더라. 비닐 안엔 작고 하얀 젖냄새 나는 새끼 강아지 2마리가 있었다. 하나는 온통 눈처럼 흰 털, 다른 하나는 오른쪽 눈 위에 작은 검은 점. 엄마는 말했다. 얘네 이름은 눈이랑 복이야. 우리 집에 진짜 복 좀 오게 해달라고. 나는 못 이기는 척 담요를 펴고 아이들을 눕혔다. 그 순간 눈이가 내 손가락을 살짝 핥았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엔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첫째, 엄마가 처음으로 정시에 퇴근했다. 오늘은 일찍 끝나서 말이야. 너 잘 있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연장 근무에 잔업까지 있었을 시간이다. 둘째, 냉장고에 누가 넣어준 듯한 두유 6팩이 있었다. 엄마도 나도 산 적이 없었다. 라벨에는 늘 응원합니다라는 병원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셋째, 보기가 자꾸 창문 쪽을 향해 짖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우리가 며칠 전까지 연체 중이던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던 곳. 그날 밤 전기요금은 누군가 대신 납부돼 있었다. 입금자 이름은 무기명 기부자. 나는 그제야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 강아지들. 정말 단순히 운명처럼 우리에게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던 어느 날 보기가 현관문 앞에 앉아 징그럽게 짖기 시작했다. 밤 10시 30분. 엄마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보기는 점점 더 날카롭게 울부짖었고 눈이는 현관문을 긁으며 멍하니 한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몇 분 후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은영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병원인데요. 김은영 씨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지금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하지만 다행히 엄마는 놀랍게도 큰 부상이 없었다.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을 뿐이었다고 했다. 기적이었대.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났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보기와 눈이를 바라봤다. 그 아이들은 아직도 문 앞에 앉아 내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막았어라고 말하는 듯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 보기는 매일 아침 문 앞에서 창밖을 향해 짖었다. 특이한 건 매번 짖는 방향이 달랐고 그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보기가 동쪽 골목을 향해 짖은 날, 그쪽으로 등교하던 나는 길에 떨어진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현금 12만 원. 내가 아는 동네 할아버지의 것이었고 돌려드리니 이거 꼭 너 가져. 너 아니었으면 못 찾았어. 라며 5만 원을 주셨다. 다음 날은 눈이가 서쪽 담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던 나는 등굣길을 바꿨고 그 시간 원래 가려던 방향에선 자전거 마이너스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있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친구가 말했다.
야, 너 거기 있었으면 진짜 다쳤을지도 몰라. 이제는 엄마까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다. 퇴원한 지 며칠 뒤 엄마는 보기를 안고 병원에 출근했다. 그날따라 보기는 병원 로비 바닥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다. 눈만 똘망똘망하게 굴리며 로비 구석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병원 이사장이 우연히 보기를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췄다. 이 강아지 털이 희한하네. 얘가 왜 이렇게 사람 눈을 똑바로 보는 거지? 이사장은 평소에 직원들 이름도 모를 만큼 무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엄마의 근무 환경이 확 달라졌다. 기존보다 2배 넓은 탈의실 제공, 근무지 변경 악명 높은 폐병동 본관 사무실 복도, 병원 장학재단에서 지안이 이름으로 장학금 신청 권유.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지아나 얘네 진짜 우리 집에 복을 가져오긴 하나 보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루는 눈이가 갑자기 식탁 위로 뛰어올랐다. 엄마가 혼내려고 하려던 그때 눈이는 신문지 위에 떨어진 가스요금 청구서를 발로 밀어냈다. 그걸 본 엄마는 얼굴이 굳었다. 이거 고지서 잘못 나왔어. 가스 요금이 저번 달보다 3배야. 근데 가스 쓴 건 거의 없었거든. 그날 저녁 엄마는 가스 회사에 전화했고 결국 계량기 고장으로 과다 청구된 사실이 밝혀졌다. 복이야, 눈이야. 너희 진짜 뭐냐?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보기와 눈이의 지짐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만큼 의심도 커졌다. 지아나 엄마랑 약속하자. 혹시라도 눈이랑 보기가 같이 울거나 어디를 가리키며 밤에 짖으면 그땐 꼭 엄마한테 먼저 말해야 해.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 보기와 눈이는 그걸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보기가 평소와 다르게 한밤중에 현관문 앞에서 낑낑대며 울었다. 눈이는 거실 창문으로 달려가 서쪽 골목을 향해 짖었다. 나는 가만히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서쪽 골목, 누군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우리 집 쪽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보기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날카롭게 짖으며 현관문을 핥히기 시작했다. 지아나 안에 있어. 문 절대 열지 마. 그날 밤 경찰이 출동했다. 도둑이 우리 골목 근처 빈집들을 돌며 침입 루트를 사전 탐색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엄마는 그날 보기와 눈이를 꼭 안고 울었다. 내가 너희 주워와서. 진짜 우리 집 인생이 바뀌었다, 그치?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기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그 아이들이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지는. 이상했다. 행운이라 하기엔 너무 정교했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집요했다. 눈이와 보기는 이제 우리 가족의 예지견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도 나도 이제는 강아지들이 짖는 방향과 행동 하나하나를 해석하며 하루를 시작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기적이 점점 커질수록 우린 더 깊은 무언가에 끌려들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눈이는 거실 한 구석에서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긁기 시작했다. 그건 엄마가 몇 년 전 이사 올 때부터 절대 열지 말라던 상자였다. 하지만 그날 눈이는 끝도 없이 낑낑대며 상자 앞을 지켰다. 결국 엄마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지아나 이건 너한테 언젠가 말해야 했던 건데.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떤 남자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있었다. 윤태수, 1978년생, 충청북도 단양. 연락처 10-XXXX-XXXX. 이 사람 내 친아빠야. 내가 1살도 되기 전에 우릴 떠났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충격도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속 한 구석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곧 나타날 거야. 그리고 정말로 며칠 뒤였다. 우리 집 현관벨이 울렸다. 띵동. 엄마는 초인종 소리에 이상하게 손을 떨었다. 문을 열자 검은 모자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김은영 씨 맞으시죠? 윤태수? 엄마는 한 발 물러섰고 보기와 눈이는 남자를 보자마자 세상 날카로운 울음으로 지저대기 시작했다. 지안이 보러 왔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매일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얼굴이라도. 나는 뒤에 숨어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눈이와 보기의 짖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보통 보기와 눈이는 괜찮은 사람에게는 금세 꼬리를 흔들었는데 이 남자에게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엄마는 남자를 마당으로 데려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나는 문틈 사이로 들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 딸이잖아.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 돈도 자리도 있어. 너희 집 이사도 시켜줄 수 있어.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미 가족이야. 당신이 떠나고 난 뒤 그 어떤 것도 다시 되돌릴 수 없어. 그때였다. 눈이가 엄마의 다리 앞에 앉아 서늘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다. 넌 대체 뭐야?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김은영, 너. 얘네가 뭔지 알고 있는 거지?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 애들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남자는 헛웃음을 흘리고 돌아섰다. 좋아. 그럼 지켜봐. 진짜로 가족이면 얼마나 지켜줄 수 있나. 그날 밤 눈이와 보기는 마당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아니면 전쟁을 앞둔 전사의 눈빛처럼 보였다. 그리고 기적이 불러온 그림자가 우리 집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골목 끝 허물어진 담벼락 앞에 서 있었고 그 앞엔 눈이와 보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지안아, 분명히 보기가 말을 했다. 곧 우릴 떠나보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왜 떠나? 안 돼. 그때 눈이가 내 옆으로 와서 이마를 가만히 부딪혔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우린 너를 지키러 온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렸다. 무릎엔 벌겋게 익은 자국 같은 발진이 퍼지고 있었다. 엄마 나 좀 이상해. 엄마는 급히 병원으로 날 데려갔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하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바이러스 감염도 아니고 염증 수치도 정상인데 혹시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보기를 바라봤다. 보기는 병원 바닥에 엎드려 내 침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보기가 다시 창문을 긁기 시작했다. 이번엔 남쪽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다. 엄마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 집 뒷산 능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방서에 신고한 뒤 이웃들은 모두 대피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산불이 민가까지 번졌을 거예요. 소방관이 말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떨었다. 지안아. 눈이랑 보기는 지금 우리 대신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다 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두려움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눈이랑 보기가 지켜주고 있는 게 혹시 내가 아닌 누군가를 대신한 거라면? 그리고 그날 밤 보기는 나를 마당 끝으로 데려가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 속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열어보니 그 안엔 오래된 목걸이와 유서 한 장이 담겨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지 못한 삶을 누군가 대신 살아주기를. 엄마는 상자를 보자마자 숨을 삼켰다. 손을 떨며 목걸이를 집어든다. 이건 우리 엄마 거야.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목에 걸고 계셨던 거. 나는 물었다. 근데 왜 이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보기가 왜 알고 있었던 거지? 엄마는 상자를 가만히 닫으며 말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곳. 여기야. 이 집 바로 이 집에서 숨을 거두셨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복이랑 눈이는? 그때였다. 눈이가 마당에서 가만히 엄마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엄마, 당신이 보낸 거야? 복이는 곁에서 살짝 짖더니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얀 벚꽃잎처럼 눈송이 하나가 내려왔다. 한여름이었는데도 지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눈이와 복이는 우릴 지키러 온 존재였어. 누군가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 며칠 뒤 복이는 조용히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다. 눈이도 마당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눈이와 복이가 나란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나, 우리 이제 가야 해. 이제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다신 못 보는 거야? 복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릴 꼭 봐야만 곁에 있는 건 아니야. 그 순간 두 아이는 하얀 빛으로 변해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복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치 잘 자고 일어나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엄마와 나는 마당 한켠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복이와 눈이의 이름을 새긴 돌을 올렸다. 그리고 그날 지아는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갔다.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다녀올게.